CJ 제한통운과 CJ E&M 커머스 어떤 부분이 좀 추가돼야 될까요, 여기서? 예, 결국 물류업을 선택한 이유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물류업을 그냥 요즘 대세니까요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설득이 어렵겠죠. 결국 뭐 물류업계 최근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뭐 애자일 관련된 요소들 혹은 이풀필먼트라든지 로봇 혹은 스마트 콜드체인 뭐 다양한 형태로서 물류업계의 최근 동향, 결국 물류사들이 고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징의 키워드들을 잘 참고하셔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가운데 CJ 대한통운이 하고 있는 차별화된 요소라든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경쟁력적인 요소 면에서 아, 내가 이렇게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성장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CJ그룹이 추구하는 열정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었다. 최초 혹은 최고, 이 차별화,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온리원의 가치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를 기업의 현황과 함께 맞물려서 접근해 본다면 적절해 보이고요. CJ E&M 커머스 부분인 즉 옛날 CJ 오쇼핑이죠. CJ 온스타일의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신유통, 이커머스 업계 이렇게 기존의 홈쇼핑 업계는 홈쇼핑 회사들 간의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이커머스 경쟁들, 이커머스의 회사들과 다양한 경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배송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상품에 대한 경쟁력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무를 다 떠나서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배송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어떤 산업의 특징상 다이렉트, 즉각 혹은 소비자 편향, 혹은 소비자 만족으로 최대한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J 온스타일이 어떻게 차별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회사 측 홍보 자료보다는 회사 측 홍보 자료들의 특징을 한번 최근 6개월치를 몰아서 봐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했다라는 문구를 적어주시는 게 단순히 여름 시즌 오리털 패딩을 판매하는 걸 보고 새로운 상품 방송 구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근 8개월간 상품의 판매 추이를 보았을 때 CJ 온스타일이 추구하는 고객 지향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뭔가 본인이 2차적으로 깨닫고 고민한 내용까지 나와준다면 이걸 읽는 현업의 담당 부장님이나 판단하시는 팀장급에서 보셨을 때 충분히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하여 지원을 할 때 서류가 잘 통과될 수가 있고 면접 때도 질문을 어렵지 않게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지원 동기 부문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셨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유의할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검색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방송 혹은 이 방송이 어딘가에서 틀어질 컨텐츠로 이 시청을 하고 계실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감을 임박했을 때 지금 이 화면과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급하게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사 검색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회사 측의 정보 위주로 보시되 차라리 직무 현직자의 인터뷰를 보고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산업이라든지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현직자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역추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주요 협회라든지 그걸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트렌드의 포럼이나 세미나들이 곳곳에 온라인 웹이나 웹 세미나겠죠. 이러한 형태로 작년 올해 많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까지 딥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올해 최근 거는 이미 다른 지원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작년이나 재작년 트렌드를 보시는 게 어쩌면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트렌드라는 건 하루아침에 들어갔다가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게 대다수의 특징이니 지원하시려는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찾아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작성 시에 차별화를 준다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직무 역량, 목 좀 가다듬고요. 공통 항목,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1번,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2번,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경험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 천자고요. CJ E&M 커머스는 지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측면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번, 대학생활과 졸업 후 다양한 활동, 공모전 등 경험과 2번, 이를 통해 배운 점과 발현된 역량, 위기 극복의 사례를 포함해서 작성, 1,500자입니다.
또 CJ 대한통운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입사 후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700자고요. 3번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및 준비 과정, 경험, 여기에는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000자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읽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연 가다운 것 3주째 같습니다. 예, CG가 풍년인 저의 방송 같이 잘 보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이 공통 항목 중에 직무 역량을 묻는 것에는 업무 내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공통 역량인 소통과 협업만으로는 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준비된 화면을 통해 어떤 구성과 내용들이면 적절할지 같이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바로 업무 내용입니다. 지원 직무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회사 측 소개된 자료를 그대로 붙이다기보다는 적혀있는 내용을 필두로 본인만의 표현으로 좀 재해석해서 한두 문장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생뚱맞게 의미를 넣으면 안 됩니다. 프로듀서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 이해하게끔 적으면 안 되고요. 프로듀서는 컨텐츠에 대한 어떠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는 직무로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결국 이러이러한 요소와 저러저러한 요소가 중요하겠구나 라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업무 내용과 함께 적어주시는 초반에 한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나는 어떠한 언제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경험 혹은 근무 경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까지 이어서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약 3문장, 4문장 이내로 그때 겪었던 업무와 내용들 혹은 활동 내역들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그 당시의 나의 역할과 수행했던 내용, 그에 따른 결과까지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어련히 알아서 면접 때 질문을 자세하게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이 성과를 토대로 내가 결국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하겠다라는 구성으로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직무 역량을 묻는 부분은 업무 내용 기재가 중요하다. 배경에 대한 설명보단 경험의 객관적인 서술이 중요하다.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까지 최소 한 문장 이상은 적어주자.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CJ E&M 커머스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예, CJ E&M 커머스 즉 온스타일의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내용이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학 생활과 졸업 후 다양한 활동, 공모전 등의 경험 이 부분인데요. 경험이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회사 측에선 여러분께 안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쟁자 대부분들은 실제로 커머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창업을 하셨다거나 판매를 하셨다거나 이렇게 대고객, 대면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역할이 좀 상반된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해야 됐다거나 무언가를 짜임새 있게 기획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활동들이죠. 따라서 내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판매나 영업의 경험이 있다면 가장 좋겠고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비록 상황 자체는 그렇게 영업이라든지 본인이 지원하려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좀 떨어지지만 본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강점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강점인 면이 결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차선책이지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차선책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경험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풀함을 영업이라든지 판매 경험이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비교 여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서류에서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가 아니라 면접까지 고려했을 때의 이야기로 확대 해석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의 경우는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 혹은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머리를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와 분야에 대해서 그냥 한두 가지 요건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업무 내용들도 한 면에서 보고요. 해당 분야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점을 단기, 중장기로 좀 나누어서 접근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업무를 잘해야겠고 일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면서 타 부서원들이나 혹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신뢰도를 갖출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겠죠. 지식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경험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입사 후에 어떻게 가꿀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경험 중에 학업이라든지 학업의 활동 그 어디에도 내가 물류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데이터 처리 기반의 역량들을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보완해 왔는지를 적어보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강점 묻는 항목에서는 몇 가지 적는 게 좋아요? 글쎄요. 강점이 2가지 이상이라고 한다면 2가지를 적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네. 근거의 경험과 내용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가끔 욕심내서 3가지 적는 분들 계신데 네. 글자 수가 넘기지 않는 것만 유의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혹은 A 경험부터 E 경험까지 이렇게 전체를 좀 아우르는 표현과 함께 이야기를 다채롭게 구성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의 이 말은요. 작성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작성하시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제가 뭔 말했는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